가난은 그녀의 이름 같았다. 그녀는 가난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요. 힘들어도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의 한마디였습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의 수치야. 그 말 한마디가 지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지요. 그날 이후 지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지수 복수를 품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식당은 무너졌고 가족은 등을 돌렸지요. 순자는 무너진 자리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짓이지? 복수의 끝에서 지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행복이었을까요?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행운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 며느리야? 그 냄새나는 손으로 설거지를 한다고. 당장 치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지수 35세. 그녀의 손은 설거지 거품으로 하얗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아침상을 차렸는데 돌아온 건 독설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시당할 테니까요. 쯧쯧, 거지 같은 년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집안이 망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아들아, 저런 년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 박순자 63세. 시내에서 식당 3개를 운영했습니다. 월 5천만 원씩 벌면서도 며느리에게는 용돈 10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편 민우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는 것도 어머니께 대드는 것도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8살 백수 아들, 그저 어머니 돈으로 살아가는 무능한 사내였으니까요. 엄마가 안 그러면 너 같은 놈이 정신을 차리겠냐? 장가든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손주 하나 못 낳고. 그것도 저 여자 탓이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건 남편 때문인데.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는데. 하지만 그 말은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간절히 부탁했으니까요. 제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내가 무능한 놈으로 찍히면 난 끝이야. 시어머니, 제가 보약이라도 지어 먹을게요. 제 탓입니다. 뭐야? 너 같은 년이 무슨 돈으로 보약을 지어? 또 우리 돈 뜯어먹을 생각이지? 내 아버지 병원비에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 말에 지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폐암 말기로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65세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지수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다 갚을게요. 아르바이트 하나 더 구해서라도. 헛소리. 새벽 청소에 저녁 설거지까지 뛰면서 겨우 100만 원씩 벌어오는 주제에 병원비가 얼마인데? 벌써 5천만 원이 넘어갔어. 5천만 원.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지수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너 아버지 죽을 때까지 우리 돈 빨아먹을 생각이지? 차라리 빨리 죽어야 우리도 편하고. 너도 편할 거 아냐?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 감히 대들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지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쫓겨나면 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낼까요? 집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도 인간의 품위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빌어야 사람 대접받지. 알았으니까 당장 설거지나 끝내. 시어머니는 고급 핸드백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친구들과 백화점 가는 날이었죠.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면서도 며느리 속옷 하나 사주지 않는 그녀였습니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말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도착한 병원 407호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지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지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등에 멍이 들어있다는 것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다는 것을, 살이 10kg나 빠졌다는 것을. 지수야, 아빠가 죽으면 그 집 떠나라. 약속해.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빠 때문에 참고 사는 거잖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예전에는 그 손이 얼마나 든든했던가요? 생선 장사를 하시며 자신을 키워주신 그 손이. 아빠,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발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죠. 복도에서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이미 3개월 밀렸는데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퇴원 조치해야 합니다. 선생님,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수는 의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시댁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5년이고 10년이고 갚을게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500만 원? 너 미쳤어? 우리가 자선사업가야? 이미 5천만 원 넘게 쓴 주제에 더 달라고. 염치도 없네. 어머니, 제발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죽으면 어때? 오히려 잘 됐지. 골칫덩이 하나 사라지는 거잖아. 그 순간 지수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그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지수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날이.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지수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 새벽 첫 차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40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제발, 조금만 기다려요. 병원 407호실 앞.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했을 때, 따님, 죄송합니다. 환자분께서 5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빠. 지수의 비명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뛰어들어가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제가 왔어요.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65년 인생 그 마지막조차 딸 얼굴을 보지 못하고 홀로 눈을 감으셔야 했던 아버지. 지수는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의사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렇게 슬프게 우는 딸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 지수는 단돈 200만 원으로 가장 싼 장례를 치렀습니다. 초라한 빈소, 조문객도 없는 텅 빈 장례식장. 아버지가 평생 생선 장사를 하며 만났던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장례는 이렇게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장례식 간대? 민우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미쳤어? 그까짓 거 왜 가? 우리가 뭔 상관이야? 그냥 전화로 조의금 10만 원이나 보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명색이 장인어른인데. 시끄러. 너도 갈 필요 없어. 우리 가문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거지 같은 장례식장에 우리가 왜 가? 민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시댁에서는 단 한 명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 둘째 날, 지수는 홀로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손님 한 명 없는 빈소에서 그녀는 아버지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빠를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때 한 남자가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40대 남자.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지수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지수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S병원 채권 추심 담당 이준호입니다. 고인의 병원비 미납액이 총 5,240만 원입니다. 상속 포기 안 하시면 따님이 갚으셔야 합니다. 5,240만 원.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상속 포기 하시든지 아니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죠. 여기 서류에 서명하시면 월 100만 원씩 5년 동안 갚으시면 됩니다. 100만 원씩 5년을.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월급이 고작 1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기한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드디어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반가운 마음에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왔어?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지수를 빈소밖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뭐? 민우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혼하자. 뭐? 너 아버지 병원비 5천만 원이라며? 나 그거 책임 못 져.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셔. 순간 지수의 귀가 멍했습니다. 이혼?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 3년 동안 애도 안 생겼잖아.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나아. 애가 안 생긴 건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무정자증이라고 의사가 그랬잖아.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그거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민우가 지수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쨌든 이혼이야.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사인해. 싫어. 절대 안 해. 지수야, 정신 차려. 넌 이제 빚쟁이야. 5천만 원 빚쟁이. 우리 가문에 먹칠하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 3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지수가 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 치워. 야, 너 지금 나한테 손찌검할 거야? 민우는 지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혼 안 하면 네가 더 힘들어질 거야. 우리 엄마가 가만 안 있을 거거든. 알아서 해. 민우는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그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녀의 짐을 모두 현관 밖에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알았지? 시어머니는 지수에게 20만 원을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고 꺼져. 마지막 인사야. 지수는 그 돈을 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뭐? 2년이 감히.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지만 지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반드시. 뭘 두고 봐? 거지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빨리 꺼져. 지수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있었는데 그 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의 공동묘지. 가장 싼 납골 땅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앞. 지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남편도 집도 돈도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제 저 어떻게 살아요? 아빠, 저 데려가요. 제발. 그녀는 납골 땅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지수. 등 뒤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세련된 60대 여성. 명품 핸드백과 선글라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검은 벤츠. 그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만이구나. 우리 딸. 지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 여자는 3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친어머니 한지영이었습니다. 엄마. 라고? 엄마. 라고? 당신이 감히 그 말을 해? 지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나타난 여자.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여자가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한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야. 내 친엄마 한지영. 친엄마? 웃기지 마세요. 친엄마가 갓난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친엄마가 35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아요? 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버렸어. 그건 사실이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절반뿐이야.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은 없니?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들을 말은 없어요. 지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가난한 년, 냄새나는 년, 쓸모없는 년. 매일같이 들었던 말이야. 내가 시댁에서 들었던 그 욕설. 전부 내 아버지한테서 배운 거야. 지수는 멈춰섰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내 아버지 서태수,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척했는지 나는 알아. 밖에서는 순박한 생선장수, 하지만 집에서는 술만 마시면 나를 쓰레기처럼 대했어.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내 아빠는 평생 혼자 살았을까? 왜 재혼도 안 했을까? 착하기만 한 사람이 왜 친구도 없이 혼자 죽었을까? 지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한테 맞은 것처럼. 너도 시댁에서 맞았지? 멍든 손목, 눈 밑 다크서클. 엄마는 다 보여. 지수는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한테 맞아서 생긴 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20살에 내 아버지를 만났어. 순박하고 착해 보였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지옥이었어.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어. 가난한 년, 돈도 못 버는 년, 밥도 제대로 못하는 년.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너를 낳았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아버지는 실망했지.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쓸모없는 년을 낳았다고 했어. 그날 밤 나는 너를 안고 집을 나왔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그게 변명이 돼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야. 지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너를 아동보호센터 앞에 놓았어. 메모도 남겼어. 제발 이 아이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주세요라고.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 사람이 너를 데려간 거야. 경찰에 아내가 아이를 유기했다고 신고하고는 내 친권을 박탈시켰어. 뭐라고요? 나는 내가 좋은 집에 입양됐을 줄 알았어. 그런데 20년 뒤에 알았지. 내 아버지가 너를 데려가서 키웠다는 걸. 가난하게 힘들게 나처럼 살게 했다는 걸.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왜 35년 만에 나타났는지 알아? 내 아버지 사망 기사를 봤거든. 신문에 작게 실린 부고. 생선장수 서태수 씨 폐암으로 별세. 슬아의 딸 지수. 그 기사를 보고 나는 너를 찾았어. 그래서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요? 지수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복수를 해주려고 왔어. 너를 버린 세상에 너를 가난하다고 무시한 놈들에게 복수를 해주려고. 복수? 무슨 소리예요? 지영은 핸드백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뒤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 복수하기 위해서. 가난이 죄라면 나는 부자가 되어서 그 죄를 씻어주겠다고 다짐했어. 서류에는 의주한지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한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산 규모 1,000억 원. 1,000억?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채업으로 시작했어. 더러운 일이지.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려면 더러운 일도 해야 해. 10년 동안 사채로 100억을 모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어. 그리고 지금은 1,000억. 지영은 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를 버린 그 시댁놈들. 다 조사했어. 박순자 63세. 시내의 식당 3개 건물주. 월세 수입 5천만 원. 아들 민우 38세, 백수. 자산은 고작 50억. 어떻게 그걸. 50억 정도는 내가 일주일이면 날릴 수 있어.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를 가난하다고 무시한 놈들, 내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온 놈들, 너를 쓰레기처럼 버린 놈들. 내가 전부 무릎 꿇릴 거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돈으로 시작된 세상은 돈으로 무너뜨리는 거야. 지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 시댁 건물 3개 전부 매입할 거야. 그리고 그놈들을 거리로 쫓아낼 거야. 내가 당한 것처럼. 하지만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인가요? 그렇게 하면 저도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어. 하지만 우리는 가난을 이용한 놈들을 벌주는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정의. 지수야, 넌 3년 동안 참았어. 이제 내 차례야. 엄마가 너 대신 복수해 줄게. 그리고 너한테 줄게.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영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할게. 그때까지 생각해. 너는 엄마의 복수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계속 가난하게 살 건지. 저는 생각할 시간 줄게. 하지만 명심해. 세상은 가난한 사람한테 절대 친절하지 않아. 돈이 없으면 넌 평생 무시당하며 살게 돼. 지영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내 병원비 5천만 원. 내가 다 갚아뒀어. 이제 넌 빚쟁이가 아니야. 예? 영수증은 우편으로 보낼게. 그리고 이것도. 지영은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당장 살 집이 없을 테니까. 거기 5천만 원 들어있어. 월세 얻고 밥이나 먹고 살아. 5천만 원. 지수는 봉투를 주우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벤츠가 떠나가는 것을 보며 지수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서 묵직한 현금 다발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수는 한지영이 알려준 고급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30평짜리 오피스텔. 월세가 아니라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2억. 모두 지영이 처리해뒀습니다. 이게 제 집이라고?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강남에 집이 있다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소파, TV, 침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지영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지? 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니, 한지영 씨. 저는 엄마라고 불러. 지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35년 동안 버린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엄마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좋아.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너의 복수를. 제 복수요? 그래. 나의 복수가 아니야. 너의 복수야. 내가 도와줄 뿐이지. 지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서류에는 건물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34-5. 바로 시댁식당 건물이었습니다. 이건 내 시댁식당 운영 중인 건물 3개 중 첫 번째야. 어제 계약했어. 매입가 15억. 원래 시세는 12억인데 건물주에게 3억 웃돈 주고 매입했지.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15억을 그냥 사셨어요? 그냥? 아니지. 복수를 위해서 샀지.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건물 1층에 내 시어머니 식당이 있어. 순잔의 국밥집. 월세 500만 원 내고 있고 20년째 장사하는 곳이지. 네.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월세도 올려야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야. 지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장사 못하게 만들어서 쫓아내는 거야. 내가 쫓겨난 것처럼. 하지만 너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정이 남았어? 지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했어. 내 아빠.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하다고 했던 그 말 잊었어?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무능함, 그리고 자신을 쓰레기처럼 대하던 그 태도. 안 잊었어요. 그럼 됐어. 복수는 차갑게 하는 거야. 지영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두 번째 건물. 수유동 345-2. 매입가 18억. 여기도 내 시댁 카페가 있지? 시동생이 하는 카페. 그래. 민준이 32살. 백수 동생. 엄마 돈으로 카페 차려서 놀고 먹는 놈. 월세 400만 원 내면서 장사는 개판으로 하는 놈이지.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조사했으니까. 나는 복수할 때 철저하게 해. 상대방의 약점, 재산, 인간관계. 전부 다 파악해. 지영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유동 123-8. 매입가 20억. 여기는 시어머니 본가. 정확해. 박순자가 사는 집. 건물 전체가 그년 소유지. 1층은 상가 임대, 2-3층은 본인이 살고. 이것까지 합치면 총 53억을 썼어. 53억.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53억을 그냥 복수를 위해 썼다니. 엄마,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요? 맞냐고? 지영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너 아직도 몰라? 세상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약하면 짓밟혀.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나 봐.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평생 살았을 거야. 하지만 나는 도망쳤어.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 이제는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더 이상 무릎 꿇지 마. 더 이상 맞지 마. 이제는 내가 그놈들을 무릎 꿇려.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 할게요. 복수. 좋아.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일 오전 10시 내 시어머니한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갈 거야. 그리고 지영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 어주한지 인베스트먼트 이사 임명장? 그래. 내가 우리 회사 이사야. 월급 1,000만 원. 내일은 간단해. 나랑 같이 다니면서 복수하는 거 배우는 거야. 저를
이사로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내 회사 이사 정도는 돼야지. 지영이 윙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 서지수 말고 한지수로. 내 성을 내 성으로 바꾸는 거야. 한지수. 그래. 이제 넌 더 이상 서태수의 딸이 아니야. 한지영의 딸이야. 천억 재산가의 딸. 아무도 무시 못하는 여자.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자, 옷 갈아입어. 명품샵 간다. 내일 시댁 가려면 제대로 차려입어야지. 명품샵이요? 그래.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전부 사줄게.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놈들 눈에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날 저녁. 지수는 명품 쇼핑백 10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루이비통 힐.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복수하러 온 여자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댁 앞에서 만나. 준비됐지? 마이너스 엄마.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나의 복수. 오전 10시. 시댁 식당 앞.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순잔의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값만 3억.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자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지수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루이비통 힐 까르띠에 선글라스. 저 사람 누구야? 어머, 완전 재벌 같은데?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뒤로 한지영이 내렸습니다. 더욱 화려한 디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준비됐지?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네. 지수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 박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지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남남이니까. 박순자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뭐야 너 그 꼴은? 순자는 지수의 명품 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복권?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걸 당첨됐죠. 1,000억짜리 엄마를 찾았거든요. 1,000억? 무슨 개소리야? 그때 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주한지 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지영입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지. 누구? 지수 친엄마예요. 35년 만에 찾았죠. 지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주한지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자산 1,000억?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 건물 주인이기도 하죠. 지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매입했습니다. 15억에. 축하드려요. 이제 전 당신 건물주예요. 뭐라고? 순자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20년 동안 장사하던 이 건물을? 거짓말. 건물주 김 사장님은 절대 안 판다고 했어. 500만 원에 팔겠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나 봐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제가 현금 15억을 제시했더니 바로 팔더라고요. 역시 세상은 돈이 최고네요.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리고요. 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한 달 내로 이 건물에서 나가세요. 뭐? 나가? 우리가 20년 동안 장사한 곳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건물주가 바뀌면 재계약 거부할 수 있거든요.
몰랐어요? 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박순자 씨는 법 같은 거 모르시죠? 맨날 힘으로만 사셨으니까. 인연이 지금. 순자가 지수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내 딸한테 손대면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때 안에서 민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수? 오빠. 뒤에서 시동생 민준도 나왔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지수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 이제는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좋아요. 한꺼번에 통보하죠. 지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수유동 234-5, 345-2, 123-8. 새 건물 전부 우리 회사가 매입했어요. 총 53억 들였죠. 53억?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당신 엄마 건물 3개, 동생 카페 건물, 그리고 본가까지. 전부 다. 지수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억나요?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넌 빚쟁이야. 우리 가문에 먹칠한다고 했잖아요. 지수야. 그건 이제 누가 빚쟁이예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야. 한 달 안에 건물 다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지수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내 아빠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미쳐서 한 소리고. 미쳤다고? 그럼 괜찮은 거예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요. 조의금 10만 원 던지고 끝이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닥쳐요. 지수가 민우를 밀쳤습니다. 당신이 제일 역겹다는 거 알아요? 아내를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엄마 눈치만 보던 찌질이. 이혼 서류 던지고 도망간 비겁한 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면 다 돼요? 지수는 이혼 서류 사본을 민우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서명한 거 봐요. 저의 과도한 빚 때문에 이혼 청구함. 과도한 빚? 그게 제 아버지 병원비였어요. 아버지 살리려고 빌린 돈이었다고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진짜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너는 입도 벌리지 마. 지수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맨날 엄마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나보고 냄새난다고 했잖아. 청소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땀 냄새난다고 비웃었잖아.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이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줬는데 시간 다 됐네요. 우리 가자, 지수야. 잠깐. 순자가 지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한테 이 식당밖에 없어요. 지영은 차갑게 순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심하게? 지영이 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욕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한 게 심한 게 아니야? 저는 때린 적 없는데. 거짓말. 지수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목에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지난달에 당신이 빗자루로 때린 거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이 순자를 놓았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하면 당신 감옥 갑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자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용서는 아버지 산소에 가서 빌어요.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한 달 안에 이 건물 비우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지수와 지영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벤치에 타는 순간 지수는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 떨려요. 손이 안 멈춰요.
지영이 지수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이게 진짜 복수인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영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보여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 잃는 거라는 걸 똑똑히 가르쳐 줄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순자와 민우가 쫓아왔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시어머니, 망연자실한 남편.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3일 뒤 순자네 국밥집 앞에는 강제 집행 예정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순자네 망한대.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대. 애고 20년 장사했는데. 불쌍하게. 하지만 누구도 진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에 동네 사람들한테도 잘난 척하며 살았으니까요. 순자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출 좀 해주세요. 5억만. 아니 3억만. 죄송합니다. 고객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건물 3개 있는 사람인데. 이제 없잖아요. 다 팔렸으니까. 은행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소유주 전부 회죽한지 인베스트먼트로 바뀌었어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53억짜리 건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보험금 있잖아. 그거라도 써야겠다. 엄마, 그거 5천만 원밖에 안 돼. 민우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뭐라도 하겠지. 다른 건물 얻어서 다시 장사 시작하자. 순자는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카페로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뭐? 세무조사? 민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 성실하게 세금 냈는데요. 장부 좀 보여주세요. 세무 공무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준은 3년 동안 매출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탈세액 3천만 원, 가산세 포함 총 5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신고한 거예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익명 제보입니다.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바로 지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네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5천만 원. 우리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내? 보험금 다 날아갔잖아. 순자가 민준을 때렸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카페 운영하는 형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는 거야. 순자는 민준을 발로 찼습니다. 민우는 구석에 앉아 술만 마셨습니다. 이게 다 지수 때문이야. 전현이 우릴 망하게 만들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한지수입니다. 한지수?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이제 성을 바꿨거든요. 서지수에서 한지수로. 친엄마 성으로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너, 뭐 하러 왔어? 순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마지막 경고하러 왔어요. 지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건물 3개 전부 비우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지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우 씨, 당신 아버지 유산 받았죠? 5년 전에. 2억. 그게 왜?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속세 안 냈더라고요. 탈루액 3천만 원. 가산세 포함 5천만 원 추징합니다. 국세청에 이미 자료 넘어갔어요. 뭐? 그리고 박순자 씨, 당신도요. 남편 사망보험금 3억 받았으면서 증여세 신고 안 했죠? 아들들 명의로 돌려서 세금 피하려고 했던 거 다 조사했어요. 추징액 8천만 원입니다.
순자는 비틀거렸습니다. 8천만 원? 우리가 어떻게 해?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지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법대로요. 지수야. 제발.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진짜 잘못했어. 지수는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 앞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용서? 당신이 절 이혼시킬 때 용서했어요? 지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시켜서. 변명하지 마세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비겁한 놈이에요. 어머니 탓, 환경 탓, 남 탓만 하는 비겁한 인간.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순자 씨 기억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빌었던 날.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내 아버지나 빨리 죽어라. 골칫덩이. 그 말 절대 안 잊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들 걱정하셨어요. 지수가 저 집에서 잘 살고 있을까? 고생하진 않을까? 그러면서 눈 감으셨어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왔어야죠. 조의금 10만 원이라도 정성껏 전했어야죠. 그랬으면 제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수는 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안 왔어요. 끝까지 무시했어요. 그게 죄예요. 미안해.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지수는 순자를 놓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지옥을. 지옥? 네.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짓 똑같이 돌려받을 거예요. 지수는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건물 빼앗기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명예도 자존심도 전부 빼앗길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라고?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들 저 살려줬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3개 뛰면서 쓰러질 때 도와줬어요? 아버지 병원비 없어서 울 때 거들떠봤어요? 이제 당신들도 느껴보세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지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수야. 순자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우린 정말 어떻게 살아?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3년 동안 당신들한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이제 답을 찾아보세요. 스스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지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맞죠? 제가 복수하는 거. 이제 저 당당해졌어요. 밖에서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 네, 엄마. 기분이 어때?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슬퍼요. 왜? 저도 저 사람들처럼 되는 것 같아서요. 복수하면서 제가 악마가 되는 것 같아요. 지영이 지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악마가 아니야. 넌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거야. 엄마.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해. 하지만 마음까지 차가워지면 안 돼. 알았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지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끝이. 석 달 뒤. 시내 한복판 아버지가 평생 생선 장사를 하셨던 그 시장 입구.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서지수 국밥집 마이너스 가난했던 날의 눈물을 따뜻한 국물로. 오픈 첫날 새벽 5시. 지수는 혼자 주방에 서서 국물을 끓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사골을 24시간 고아서 잡내를 제거하고 소금 간은 아주 약하게. 아빠, 이거 맞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수는 국물을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새로 생긴 국밥집이구만. 얼마예요? 7,000원입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에 7,000원? 그것도 이렇게 깨끗한 데가? 할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주변 국밥집은 최소 1만 원이었으니까요. 지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내왔습니다. 뜨끈한 국물, 푸짐한 고기, 신선한 깍두기. 할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맛이 없어요? 지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서 우는 거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이야. 60년 전 그 맛.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지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아버지도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 그럼 이 국밥엔 사랑이 들어있구만. 부모님의 사랑이. 할머니는 국밥을 다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내일도 올게. 꼭.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오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눈물의 국밥집이라고. SNS에 할머니 이야기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국밥집이에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국물이 진짜 예술이래요. 지수는 정신없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수고했어, 딸. 첫날 장사 어땠어? 지영은 지수를 안아줬습니다. 대박이었어요. 100명도 넘게 왔어요. 지수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이상한 사람 없었어? 이상한 사람요? 민우가 왔다 갔대. 내 사람이 봤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우가요? 들어오지는 않았어. 밖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갔대. 아마 너 보고 싶었나 봐. 엄마, 전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조심해. 궁지에 몰린 사람은 뭘 할지 몰라. 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밥집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줄을 서는 맛집이 됐습니다. 지수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고 주방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폐점 준비를 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지수야. 그는 초췌했습니다. 옷도 낡았고 수염도 길었습니다. 완전히 인생 망한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 뭐하러 왔어요?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 보고 싶어서. 민우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국밥집 대박이라며? 축하해. 축하는 무슨. 빨리 나가요. 지수야, 나 진짜 미안해.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지수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기회 줬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혼 서류 던지면서 기회 줬어요? 그건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 말만 듣고.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하는 게 당연하죠. 건물 3개 다 날아갔으니까. 어머니도 세무조사 받아서 파산했고. 이제 당신들은 거지잖아요. 지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한 거야. 내 엄마가 당했다고?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은요? 그건 당한 게 아니에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장례식에 와서 절이라도 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비겁한 인간이에요.
지수야, 제발. 나 이제 정말 끝이야. 살 곳도 없고 돈도 없어.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고 동생은 잠적했어. 너밖에 없어. 저밖에 없다고요? 지수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우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고 가세요.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예요. 10,000원? 네. 당신 어머니가 제가 쫓겨날 때 던져준 게 20만 원이었죠. 저는 착하니까 10,000원 드릴게요. 김밥이라도 사 먹으세요.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그만 가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지수야. 나 죽을 것 같아. 정말 죽고 싶어. 민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지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죽고 싶다고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하고 죽으세요. 아버지 산소에 가서 빌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죽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수야. 전 당신이 죽든 살든 관심 없어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지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을 주우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괴롭혀요. 지수는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지영에게 안겼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정말 잘했어. 지영이 지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넌 이겼어. 이긴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정상이야. 복수는 시원하지만 마음은 아픈 거야.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약속할게. 정말요? 그럼. 엄마가 겪어봐서 알아. 지영은 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제 집 가자. 내일도 손님 많을 거야. 네, 엄마. 두 사람이 가게를 나서는데 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그걸 주워서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복권 사. 복권이요? 응. 인생은 한 방이야. 내가 지금 행운의 시기니까 복권도 당첨될지 몰라. 지영이 웃었습니다. 지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가을밤 거리에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뒤. 봄. 아버지 산소 앞. 지수는 지영과 함께 벚꽃이 흩날리는 묘지에 섰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지수는 아버지 사진에 국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죠? 옆에서 지영도 향을 피웠습니다. 여보. 아니, 서태수 씨. 저예요, 한지영. 35년 만이네요. 지수는 어머니를 보며 놀랐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해요? 그래야지. 그래도 내 아빠니까. 지영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많이 싸웠지만 당신이 지수를 잘 키워준 건 인정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아빠 있잖아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가게 대박 났어요. 하루에 200명도 넘게 와요. 다들 어머니 손맛이라고 칭찬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그 맛이에요. 지영이 지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딸 이제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엄마.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야. 지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서태수 장학재단 설립 허가증. 내가 20억을 출연해서 만들었어. 가난한 학생들 학비 지원하는 재단이야.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아빠 이름으로요? 지수는 놀랐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가난했지만 너를 끝까지 포기 안 했잖아.
그런 아버지들이 많을 거야.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죄야. 35년 전 내가 벌인 죄값이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우였습니다. 지수야. 그는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옷도 남루했고 신발도 닳아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는 어떻게?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산소 위치 알고 있었어. 3년 전에 한 번 온 적 있거든. 민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는 땅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수를 제대로 못 지켜드려서, 장례식에 안 가서, 다 제 잘못입니다. 지수는 민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지영이 지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래? 지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민우 씨.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알아. 하지만 아버지는 용서하셨을 거예요.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죄 짓지 말고. 지수야. 그리고 당신 인생이나 챙기세요. 남 탓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보세요. 그게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진짜 사죄예요.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지수야.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전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가요. 그래. 지영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민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행복해? 지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1년 뒤, 서지수 국밥집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이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찾아오는 맛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국물을 끓이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어느 날 70대 할머니 손님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난했을 때 아무도 저한테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친절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착한 사장님.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 인생은 끝까지 봐야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맞아요. 인생은 끝까지 봐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폐점하고 집에 가는 길. 지수는 지영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너랑 함께 있으니까.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꾼 건 내가 한 거야. 나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지. 지영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 소식 들었어요. 편의점 알바 시작했대요. 그래? 네. 그리고 어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해서 작은 반찬 가게 시작했대요. 시동생은 공장에 취직했고요. 너한테 용서받고 싶은가 보네. 지영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니까요. 그 에너지로 차라리 국밥을 더 끓일래요.
지영은 지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 엄마 닮아서요. 지수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가난이 죄였던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죄였던 거요. 지수가 석양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 넌 이겼어. 당당하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이겼어요. 35년 동안 혼자 싸워서 이긴 거예요. 고마워, 딸.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석양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내일 예약 손님 300명이요. 준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바쁜 게 좋은 거야. 지영도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우리의 눈물이 이제는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됐어요. 그게 진짜 복수였던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사는 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 이긴 거예요. 인생을 끝까지 본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수고했다 따라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지수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